네, 안녕하세요. 돈 버는 온라인 자판기입니다. 1강 가장 강력한 수익 모델 컨텐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롤로그인데요. 이 강의에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에 대한 기획 의도인데요. 이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 중 대다수는 아마 제2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부터 쌓으셔야 됩니다. 가장 처음에 아셔야 될 내용이 컨텐츠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개념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실습이 많아지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만 수강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이 있으면 미션을 끝까지 다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 달, 2달 정도는 가장 최소로 해주셔야지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달도 또는 2달도 안에서 포기하게 되면 성과가 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돈을 목표로 하지 말고 컨텐츠 성과 자체를 목표로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강의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요. 수강생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만 듣는 분들, 그러니까 수강만 하시는 분들이 전체 수강생의 약 80%가 되고요. 그리고 수강을 하면서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채 20%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실행하시는 분들은 1%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상위 20% 안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시면 상위 1%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상위 1% 안에 들기 위해서 꾸준히 3개월 동안 실행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이제 쇼츠, 숏폼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월 수익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수익이 첫 달부터 발생을 하게 되실 건데 실행을 하셨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미비한 수익일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2달 정도 되셨을 때는 컨텐츠가 누적되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올라가실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셨을 때는 그때부터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표현하면 엄청나게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달부터 바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3개월보다 더 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노동 수익과 컨텐츠 수익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컨텐츠 수익을 해야 될까? 노동 수익과 컨텐츠 수익이 있는데 먼저 노동 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는 이 노동 수익 범주 안에 장사를 한번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하는 이 장사의 정의는 근거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식당을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도 사업이라고 했을 때도 원거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구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도 없을 거고 서울에 하는 장사가 제주도까지 배달이 가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제 이거를 뭐 택배까지를 보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식당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음식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배달을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거리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를 내렸고요. 노동 수익에서 문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장사를 하지 못하는데 당장 돈을 벌기가 어렵겠죠. 내가 직장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내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한 달 이상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든지 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든지 이럴 때는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경기에서도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써야 되는데, 직원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 들을까요?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반면에 이제 컨텐츠 수익으로 넘어가 볼게요. 컨텐츠 수익. 컨텐츠 수익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정의는 근거리와 원거리 사람들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365일 사람들에게 컨텐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장사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컨텐츠 수익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내가 유튜브를 접속하면 컨텐츠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가기 좀 꺼려졌었잖아요. 그럴 때 뭘 했을까요? 지루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많이 본단 말이죠. 유튜브를 본다거나 넷플릭스로 영화를 본다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나 또는 날씨가 안 좋을 때 효율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경기에도 똑같아요. 지갑을 닫게 되는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 컨텐츠들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챗 GPT 같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화 부분이 매우 손쉬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부분이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컨텐츠의 경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예 안 드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챗 GPT 유료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몇만 원 안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거. 리스크라고 하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장사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이용하는 컨텐츠를 더 잘 만들어주는 툴을 사용하면 그 툴에 대한 비용 빼고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장점이고, 심지어 그것도 안 쓰고도 무료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료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돈은 들지만 돈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 첫 번째입니다. 돈이 목표라도 돈만을 목표로 삼으면 반드시 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돈을 쫓으면 안 된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최근에서야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는 돈이 목표라서 돈만을 목표로 삼으면 이게 목표 기반이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굉장히 빠르게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표 기반이 있고 시스템 기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과 한 달에 몇 킬로를 빠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건강한 습관, 식습관부터 운동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거, 어떤 게 더 빠르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저는 압도적으로 습관 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쇼츠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계시는 상태인데, 이거는 결국은 컨텐츠 사업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공 확률을 높여야겠죠. 이렇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 거야 했는데 마감 기간이 됐을 때 그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거를 받쳐줄 하루하루의 습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컨텐츠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퇴근하고 1시간 동안은 쇼츠 컨텐츠를 무조건 올리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야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컨텐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컨텐츠 사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의 구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컨텐츠 사업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모든 컨텐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컨텐츠에 한해서 표현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방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또는 여행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특정 유튜브 영상의 먹방 컨텐츠나 여행 컨텐츠만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이거에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 유튜버의 영상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와 상관없이 이게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비슷한 걸 추천해 줘야지 하면서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청자들한테 비슷한 컨텐츠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컨텐츠든 잘 되는 컨텐츠든 상관없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서 파일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유튜브 컨텐츠 사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컨텐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 세 번째, 컨텐츠 근력이 필요합니다. 마라톤으로 이번에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풀코스의 경우에는 42.195km예요. 저도 풀코스를 완주를 해봤는데 준비 기간 없이는 완주를 하기에는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서 운동신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준비 기간이 아예 없이 이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텐츠 사업도 컨텐츠 근력이 필요해요. 이것도 마라톤처럼 완주를 하려면, 꾸준히 하려면 컨텐츠 근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도 근력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근육이 붙겠죠. 근력 운동을 하면. 그런데 컨텐츠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 듣지 마시고 최대한 컨텐츠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게 은근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강 미션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미션을 안 하시면 컨텐츠 수익과 멀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 나는 왜 컨텐츠 수익이 필요할까요? 나만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컨텐츠 수익이 필요하신지 종이에 나만의 이유를 정성껏 적어보세요. 이걸 적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게 왜 필요한지 스스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나만의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으면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을 다 끝마치시고 퇴근을 하시면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이거를 하면 에너지가 빠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어떤 무언가의 나쁜 습관이나 행동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컨텐츠를 이번에는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어떻게 세팅할지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했는데 아이를 돌봐야만 되는데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정도만 좀 양해를 구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때는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가족들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옆에서 잔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일을 하다가 다시 몰입하려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 몰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내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본업을 하고 안 그래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데도 그렇게 방해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이틀, 3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해주셔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컨텐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지 운동을 나가서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하면서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 비슷합니다. 컨텐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정하는 것과 그런 환경 설정 그리고 시간 설정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미션을 수행하셨나요?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강의를 듣는 분들의 대부분 80%는 강의만 듣고 미션을 안 한다는 거,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을 지금 입증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미션을 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내가 지금 80%라고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션을 어쨌든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미션을 반드시 사소하고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강의에 있는 모든 미션을 꼭 완주해서 상위 20% 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정리입니다. 첫 번째, 노동 수익과 컨텐츠 수익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돈이 목표라고 하실지라도 돈만을 목표로 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컨텐츠 근육을 키워야 나중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